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요, 에코프로비엠의 대차 잔고와 그리고 공매도 잔고 수량, 그리고 뭐 거래량들, 거기에 시가총액까지 비교를 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표로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공식 사이트에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봤잖아요. 뭐 요따구로 떠요. 뭐 상환량, 체결량 이런 거 다 뜨는데 결국 투자할 때 필요한 거는 어떤 관계와 상관관계들이지 뭐 저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추려온 데이터는 대차 잔고 수량과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 금액, 그리고 비중, 그리고 시가총액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하셔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과 비중을 왜 가져왔지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일단 시가총액을 뽑아온 이유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어차피 저거를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을 나눠버리면 주가가 떠요. 그럼 주가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가를 넣다 보면 단위당 변화율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큰 범위인 시가총액으로 가져와서 어차피 똑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주가 오르면 어차피 시가총액도 오르니까 이렇게 가져온 거고, 여기 나오는 요 비중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옆에 대차장고 수량을 갖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표가 이거 A, B, C, D 열을 같이 포함시켜서 본 게 아니라 A, B, C 열과 B, C, D 열을 본 겁니다. 요 아래. 여기 나오는 비중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비중은요, 요겁니다. 요거를 옮겨 놓은 거예요. 요걸 엑셀 다운받아서 따로 뽑아서 옮긴 겁니다. 날짜를 똑같이 해가지고. 요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를 옮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시가총액이 커가고 있을 때 공매도 잔고 금액이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 하고 있는데 잔고 금액이 쌓여 있는 애들은 가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애들인 거죠. 그럼 아닌데 라고 외치는 자들의 비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관계를 살펴보면 시가총액과 비중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요 데이터 안에서 특이점이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시면 지금의 상황과 구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대차전고 주수와 금액,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특이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월 달부터 요게 수렴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게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자 한다면 공매도를 치던 말던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 공매도 치고 있는데 씨알이도 안 먹히네, 요런 상황이 요때부터 일어났다 라고 설명을 이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빼놓을 거고요. 요건 대체장고 수량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고, 아래 보조축에다가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비율을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보다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게 요거이기 때문에 여기다 메인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일단 보시면 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확연하게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 내에서 롱과 숏의 전쟁이 시작된 거는 2월 초부터입니다. 정확히는 1월 말이고요. 본격적인 시작은 2월 초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의 상황은 좀 평온한 상태? 그 평온하다는 게 뭐 좋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냥 둘이 롱이든 숏이든 아직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본인 돈을 써가면서 막 맞짱을 뜨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시드를 넣어서 갈아가면서 상대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게 1월 말과 2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롱이 이겼어요. 뭐 이거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석은 사실 공식적으로 뭐 증권사에서 숏이 죽었어요, 뭐 숏 커버링 얼마나 나왔어요, 숏 스퀴즈 얼마나 나왔어요, 누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발표해주면 너무 좋은 세상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그냥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보시고 각자의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점이 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롱이란 놈이 있었고 숏이란 놈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둘이 막 맞붙어서 싸웠고, 여기에 올라탄 주주들은 돈을 벌었고 공매도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디선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대립구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롱과 숏이 공존을 하고 있었고 그냥 평온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한쪽에서 롱으로 전환을 했고 이걸 스위칭이라 그래요. 혹은 롱으로 매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반대쪽에 있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이쪽으로 슬슬 넘어온 애들, 좀 스마트했던 애들은 숏 커버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숏 커버링 때문에 오른 게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숏 커버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때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숏 스퀴즈도 나왔었고 숏 커버링도 나오긴 했는데 숏 스퀴즈가 좀 유의미하게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3월 2일과 3월 3일. 그러니까 3월 2일에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3월 2일이 첫 번째 숏 스퀴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퀴즈가 요때 나왔습니다. 3월 20일 날 스퀴즈가 두 번째 나왔어요. 철저하게 공매도 입장에서 좀 갑작스럽게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3월 2일이었고요. 이거 그냥 숏 커버링 천천히 하면 되겠다. 아, 물렸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갑자기 슈팅 나오면서 얘네가 터진 게 1차로 나왔었고요. 3월 20일이 전 좀 괘씸하다고 보는 거는 저 시기쯤에 토요일 날에 갑자기 그거 나왔었죠. 이전에 나왔었던 내부 정보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라고 하면서 월요일 날 엄청 흔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월요일 날 그 하락의 저점이 저로의 매수 찬스였잖아요. 전 이때 HN을 샀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하고 에코 프로랑 BM이랑 HN 다 엄청 많이 올랐죠. 프로랑 BM은 신고가 갱신하면서. 그래서 공매도의 포지션이 역으로 당한 건 3월 20일 날로 좀 봐요. 이때 작정하고 공매도를 쳤거든요, 실제로. 3월 18일 날 기억해요. 제가 어디 나가기로 했는데 못 나간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8일 했어요. 네, 보시다시피 15일과 16일, 17일 날 공매도 엄청 쳐놓고 18일 날 갑작스럽게 그런 찌라시 내보내면서 사람들 주말에 힘들게 하고 월요일 날 되려 슈팅 나오고 저점 찍고 슈팅 나오니까 이때 공매도의 숏 스퀴즈가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전 이때 엄청 많은 힘을 썼다라고 봐요. 이미 이 과정에서 많이 갈렸을 텐데 여기서 회심의 일격을 가했는데 오히려 슈팅 나오니까 마지막 숏 스퀴즈가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두 차례 숏 스퀴즈가 꽤 크게 나온 다음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 주나 주말 중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대차장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증가하지 않았어요. 얘네가 찌라시를 내보내기 하루와 이틀 전쯤에 공매도를 막 쳤었던 것처럼 요번에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쳤다면 대차장구가 크게 증가를 했을 텐데 어제 일자로 봤어도 대차장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게 공매도가 거의 다 죽었다. 혹은 두 번째로는 지금 추가로 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의지가 좀 떨어진 상태이다. 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보면 앞으로는 저는 공매도 자체가 에코프로빔의 주가에 당분간은 영향을 끼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구도가 이랬잖아요. 롱과 숏의 전쟁이었고 여기에 이제 개미가 올라타면서 얘를 조금 눈치 보면서 봐왔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숏이 죽었고요. 그래서 롱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공매도 잔고 수량이나 뭐 대차 잔고 수량 이런 게 크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면 요 공매도 혹은 대차 잔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꽤나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었던 롱이라고 봅니다. 이 형아가 지금까지 데리고 와줬는데 이 형이 더 가자 그러면 더 가는 거고요. 이 형이 좀 쉬었다 가자 하면 쉬었다 가는 거고요. 이 형이 조금 눌렀다 가자 하면 눌렀다 가는 거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세력이 가자는 데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이 형의 의도에 의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공매도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눌렀다 갈 수 있겠다. 지금 누르겠다. 찌라시 나온 거 구라다.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다면 지금 얘네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요 형입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고 하지만 아직도 공매도 잔고 남아서 추가적인 숏스퀴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남아있긴 하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아직도 남아있고 사실 어떻게 그렇게 남아있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도대체 걔네의 평단은 얼마길래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남아있는 잔고 수량이 앞으로의 어떤 슈팅이 나왔을 때 얘네의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때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회사의 자체적인 어떤 이벤트나 다들 기다리고 계신 뭐 수주 혹은 뭐 코스피 이전과 같은 이슈들
뭐 대규모 공급 체결 같은 것들, 이러한 이벤트에 의해서 오르거나 할 것 같지 공매도의 숏 스퀴즈 때문에 오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힘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런 주도 섹터는 제가 보기에는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사이 뭐 1년 2년 단위로 뭐 카카오 네이버 가던 시절, 뭐 SM 가던 시절, 그 전에 뭐 HMM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뭐 5G 갔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그 정도 규모 말고 정말 주도 섹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엄청 큰 규모의 대세 종목이 나타나는 게 저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코고 과거에 요거랑 좀 비슷했던 게 셀트리온 정도 되거든요. 근데 둘이 명백히 좀 다른 산업이고 뉘앙스도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 상승기 동안의 분위기와 상승기의 추가적인 상승기, 요때의 분위기를 보면 주로 이렇게 오를 때는 어떤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막 숏커버링, 숏스퀴즈 나올 때는 유난히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건 결국엔 회사예요. 결국엔 근본적으로 회사가 얼만큼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이걸 유지하고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주분들이 주안점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집착은 이제 좀 놔도 되고요. 이미 뒤졌어요. 이제는 조금 더 회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업 보고서 이거를 좀 올려드린 거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짧으면 1년이고 길면 2년 혹은 5년 더 되신 분들도 있어요, 주주가. 근데 그분들은 요런 지루한 구간들을 버티셨던 분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길어야 막 3개월 내지 뭐 2개월, 1개월, 뭐 일주일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회사가 역시나 일을 잘해야 되는 거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릅니다. 최근 2월 달부터 약 2달 동안은 가격에 집중한, 가격 모멘텀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다시 또 회사의 가치에 대한 집중을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공매도나 대차장고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올렸는데 저를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런 숫자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회사의 사업적 영역에 대한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은 이런 숫자에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회사에서 내주는 공시나 이벤트에 대한 어떤 전달들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의 전부이고요. 추가적인 여담으로 최근에 뭐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로 쏠려고 하는 외국인의 수금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혹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눌리는 경향성이 보였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의 이슈라고 보고요. 지금 전반적인 수금이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있으면 얘한테 들어왔던 자금들이 밑으로 약간 낙수 효과가 나오는 모습보다는 계속 2차전지 쪽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 말은 즉슨 2차전지와 견줄 만한 어떤 특별한 다른 주독 섹터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면 계속 2차전지 근처에 맴도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 찾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으로서는 2차전지 말고 다른 뭐 주도 섹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에 가기에는 저는 지금 반도체에 갈 바에는 차라리 좀 대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을 가기에는 로봇도 2차전지와 똑같이 시세를 뿜었고요. AI도 같이 시세를 뿜었고 로봇과 AI와 2차전지 요 세 개를 제외한 다른 섹터에서 무언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시장에 수급 쏠리면 2차전지 근처에서 계속 맴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IRA 관련된 법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RA를 포함한 CRMA도 있고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뭐 각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내용도 꽤 중요하겠지만 외교적으로도 꽤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준다더라 혹은 유럽에선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요거에 맞춰주면 보조금 주고 안 주면 안 맞추면 안 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거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A 때도 잘 맞췄으니까 저는 CRMA도 잘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IRA가 한창 이슈일 때 느끼셨겠지만 IRA나 CRM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막 걔네한테 개기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에 잘 순응하고 기준치를 맞춰주면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과 맞대결할 기회가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단가 경쟁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자재 수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거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탈중국화를 하고
유럽 시장에서든 북미 시장에서건 IRA와 CRMA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버프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전에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